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과사범 이재명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전과사범 이재명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보시겠습니다. 트럼프의 까불면 잡혀간다 경고. 마두로보다 가차 없는 이재명 보복 이유와 한중 정상회담의 반미 후 폭풍, 56조 세수 부족으로 바닥난 국고와 포퓰리즘 빚더미의 대가, 베네수엘라 군 월급 미지급처럼 안보를 팔아먹은 좌파 정부 붕괴 시나리오의 필연적 서막.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드러난 이재명 좌파 정부의 민낯, 국고가 바닥났다. 작년 세수 56조 원 펑크로 인해 올해 대규모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포퓰리즘 퍼주기가 국가를 제2의 IMF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AFO, Fork Around and Find Out 이 경고이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독재자를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직후 백악관이 올린 포스트 배경은 작년 10월 김해공항에서 트럼프가 내리는 사진. 이는 이재명의 한중 정상회담 친중 행보에 대한 트럼프의 직격탄이다. 까불면 마두로처럼 된다는 노골적인 메시지. 왜 트럼프는 마두로보다 이재명을 더 혹독하게 보복할까? 국고를 바닥낸 돈은 어디로 빼돌렸나? 이 모든 게 좌파 정부 붕괴의 시나리오를 앞당기고 있다. 먼저 재정 파국부터 짚어보자. 작년 세수 부족 56조 원, 올해는 30조 원 추가 펑크 전망이다. 국가 채무는 1,415조 원으로 불어나 GDP 대비 51.6%를 돌파하며 연간 적자 109조 원을 감수하는 빚더미 예산 728조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 쿠폰 확대, 특활비 부활. 이 재정이 결국 무덤을 판 것이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로 대한민국 부도의 길이라 비판하지만 정부는 민생 지원으로 얼버무린다. 웃기는 소리다. 세금보다 지출이 많아 국고가 고갈된 이 현실에서 올해 세율 인상, 법인세, 종부세 강화, 올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IMF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로 2025년 국가 부채 130%를 경고했다. 제2의 IMF 과장이 아니다. 저성장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 원화가치 폭락, 기업 도산, 실업 대란으로 직행할 수 있다. 친중 배신의 국제적 대가, 트럼프 경고가 촉발한 동맹 갈등. 트럼프의 노골적인 경고는 이 재정 무능의 국제적 보복이라는 칼을 더한다. 1월 3일 트럼프는 미군 특수부대로 마두로 부부를 체포했다. 표면적 이유는 마약, 테러, 마두로 정권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미국인 수십만 명 살해 배후로 지목했다. 하지만 진짜 배경은 석유, 가스 자원 수탈과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 실행이다. 베네수엘라 군은 재정 붕괴, 월급 미지급,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저항조차 못했다. 트럼프는 훌륭한 작전이라 자책하며 잔전 세력의 2차 타격을 경고했다. 이 사태 직후 이재명의 중국 국빈 방문 1월 4일에서 7일 국빈 방문이 터졌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을 강조하고 2026년 한중 관계 복원 원년을 선언했지만 공동 성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중국은 회담 당일 일본에 군사용품 제재를 발표하며 한미일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왜 트럼프는 마두로보다 이재명을 더 혹독하게 보복하나? 배경은 한중 정상회담의 반미, 반일 후 폭풍이다. 트럼프는 이재명을 친중 배신자로 본다. 작년 에이펙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한 트럼프에게 이재명은 소외 구조물 문제로 남중국해 꼴을 방치하며 중국 편에 섰다. 백악관의 FO 포스트 김해공항 사진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의 이재명 욕설 경고로 번지는 이 메시지는 배신하면 마두로처럼 잡혀간다는 위협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미국의 소유 동맹국, 친중 정책, 무역 의존, 안보 무시, 친중 정책이 지속되면 마그니츠키 제재, 자산 동결, 관세 폭탄, 수출 타격, 금융 압박, 환율 폭락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트럼프는 이 칼을 빼들었다. 한중 정상회담 후폭풍, 반미 정책이 부른 트럼프의 보복 칼날. 트럼프의 마가 지지층조차 마두로 축출을 지지하지만 한국 보복은 동맹 배신 프레임으로 더 가차없다. 베네수엘라처럼 재정 바닥난 한국군이 저항할 수 있나? 이미 국방비 미지급으로 안보 공백이 시작됐다. 굳고 바닥난 돈은 어디로 갔나? 좌파 정부의 원형 포퓰리즘 그림자이다. 표심사는 기본소득 쿠폰에 100조 원 이상 쏟아부었고 지방재정 부담을 키워 지역 화폐 남발로 유용됐다. 문재인 시절부터 이어진 복지 우선 안보 후순위가 이재명 정부에서 결정, 국가부채 3년 내 391조 증가, 이자 지급만 5조 원, 이는 재정 탐욕이다. 세금을 불필요한 것 대통령 연봉 2억 7천만 원으로 인상에 쓰고 국고 시스템을 과부하 권려 오류를 냈다. 결과 병사 적금 미지급, 방위산업 파산 직전, 트럼프 경고처럼 이 돈은 결국 중국 편향 외교로 흘러간다. 한중 무역 확대 명분으로 흘러간 것이다. 좌파 정부 붕괴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됐다. 시나리오 1. 재정 폭발, 확률 60%, 세금 폭탄으로 민심 이반, 지방선거 대패, 야당 탄핵 추진, IMF 개입으로 환율 1,500원 돌파, 기업 해외 이전. 시나리오 두 번째, 국제 제재 확률 30%, 트럼프 보복으로 수출 20% 감소, 주식 폭락, 긴장, 군사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처럼 군 탈영 증가. 시나리오 세 번째, 내부 붕괴, 확률 10%. 포퓰리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 10%, 실업 10%, 이재명 하야 조기 대선. 공통점, 안보 약화로 북중 위협 증폭. 이 사태는 경고이다.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을 중단하고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라. 트럼프의 FA, FO는 농담이 아니다. 마드로처럼 끝날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평화 만국을 외치던 그들은 이제 바닥과 보복으로 규정됐다. 안보는 돈이 아니라 의지이다. 하지만 이 정부의 그 의지가 보이냐? 2026년 우리는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좌파의 무능이 그 문을 열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 이 빚더미야 배신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변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안보는 정치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